자, 오늘의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KTX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추석 연휴 KTX 승차권 예약 부도라고 하죠. 노쇼가 약 260만 건이나 된다고요. 예, 국회에 제출된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요, 매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KTX의 승차권 발매 매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예약 후 탑승을 하지 않는 승차권 변경이나 노쇼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연휴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약 180만 건 예약에 총 반환 건수는 69만여 건이었고요. 2022년도는 380만 건 예약에 변경 또는 취소 건수가 167만여 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570여만 건 예약에 260여만 건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10%에 해당하는 27만 건 정도는 아예 불용 처리되어서 빈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매를 하고 난 뒤에 반환하거나 취소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매 건수가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근데 이런 이유가 취소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같은 이동권이 많은 경우에 노쇼가 27만 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예매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갖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예약이나 취소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좋은데 이게 다른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노쇼가 된다는 점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좀 상당히 높다고요. 예, 우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매 기간에 따라서 열차 가격 자체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승일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할 경우에 취소 위약금을 3배에서 5배까지 이제 높게 책정을 해서 예매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부담금과 함께 좀 그 소비자들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에서도 노쇼 방지를 위해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승차권의 결제 기한 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특수기간에 이제 반환율이 높거나 노쇼가 많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명절 기간 불용 처리 승차권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국민분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명절 기간에 예매 기간을 설정하는 것처럼 이 특수 기간에 대해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좀 높이는 이런 부분도 검토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꼭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앱 설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뉴스로 전달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노쇼 대비한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서 취소할 분들은 좀 빨리 취소를 하고 또 표가 필요한 분들은 빨리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의 조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요금도 함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예, 열차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최근에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열차가 지연되면 혹시 나를 마중으로 나온 사람들 주차 요금은 또 어떻게 되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차 요금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철도청에서는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 측 기책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에 탑승객들에게 열차 운임 보존 외에도 기차역 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연 시간에 따른 주차비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번 조치는 시간대별로는 좀 다른데요. 20분에서 40분까지 지연되면 약 12.5%를 감면하고 또 4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5%,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주차비 50%를 감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중 나온 고객들도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하니까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면 이런 소식은 좀 알아두셨다가 다음 달부터는 좀 혜택을, 사실 혜택을 안 부르는 게 가장 좋죠. 정시를 운영한 거니까. 예. 만약에 그래도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혜택을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방송 듣고 알고 계시면 좋죠. 네네네. 예, 다음 두 번째 소식은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가정마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전기료 누진 요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요즘 날씨가 거의 미쳤다고 표현들을 하죠. 예, 그러니까 예.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더울 것 같은데 이 각 가정마다
이제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9월 지금 뭐 말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사용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늘 걱정은 이제 우리 집 전기료가 그럼 다음 달에 얼마나 나올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7, 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누진 요금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300kWh 이하일 경우에 뭐 1kWh당 120원, 또 300kWh 초과하고 450kWh 이하일 경우에는 214.6원, 또 450kWh를 초과할 경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307.3원까지로 이렇게 3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위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더 많이 이제 요금을 매기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기본 요금도 보니까 300kWh 이하일 때는 910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이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최고 단계인 450kWh를 넘게 되면 7,300원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제 가정마다 이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현재 정해진 기준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한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 적용이 이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기준은 2018년부터 지금 7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 4인 가구의 7, 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427kWh. 그러니까 최고 단계에 조금 못 미치는 거고 예, 예.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 4년 정도 지났으니까 훨씬 더 늘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올해는 더워가지고 네네. 누군가 그 식구 중에 그 전기요금 많이 나와 에어컨 적당히 돌려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와 예. 날씨가 정말 덥구나. 네네. 9월인데 3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제. 아 근데 결국은 이제 과다한 전기 에너지 소비 이거 미치는 문제 이것도 사실 간과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우리나라처럼 원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면 결국 원전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원전만 놓고 보면 또 원전 밀집도가 우리 부울경 같은 경우에 가장 높죠. 특히나 이제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원전 폐기물 사용 후 이제 그 예, 폐기물에 대한 네. 이 저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고 논란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도 같이 이제 동시에 오는 거죠. 결국 전기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면 탄소 사용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보다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 여기에다가 위험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이게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쉽지 않잖아요. 지금 네.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에어컨 켜는 걸 지금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예, 이게 예. 지금 뭐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 부분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우선 가정에서 일단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이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 검토는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비량이 네. 그만큼 많다 그러면요. 동시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보급률 우리나라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여서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 변화 이걸 정책적으로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진짜 있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전력 수요량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다방면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 보행자 친화도로 관련 소식인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도리어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하면 점포로, 점포 카페 거리, 또 예. 부산대 젊음의 거리, 해운대 뭐 해리단길 이런 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보면 보차도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보행자 친화도로라고 하지요. 그래서 네네. 시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보차도를 병행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흔히 보행자 우선 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해운대 보행자 친화도로에서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보행자들의 안전 시설이 그래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들은 2022년도 행안부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행안부 주관으로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좀 만들고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고 그리고 보도 신설을 해서 만든 그런 도로들이거든요. 근데 네네. 현재 부산의 보행자 위주 도로가 약 총 32곳
30억 정도가 있고요.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행자 환경 개선 지구가 절반 정도씩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이 연석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차량의 어떤 보행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다 좀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방울 울타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왔을 때 갑자기 뭐 속도를 낸다든지 이랬을 때 보행자의 이제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네네. 가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가 안 다니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 어떻게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하면 예. 사실 시각 장애인들이나 보행약자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무장의 도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시설들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장애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최근 여러 사고처럼 차량도 같이 다니면 이 사고의 위험성을 완전 제거하기도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서 차량이 다니는 공간과 보행자 전용 공간을 구분을 하되 이용자,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사실 이제 그 장애물을 좀 없애도록, 그러니까 이 뭐 볼라드라고 하죠.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네네. 볼라드도 시간대도 외국 가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자동으로 내려가게 해서 보행자가 많이 이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전용 도로가 됐을 때는 이걸 사라지게 만들고, 또 차량이 좀 이용하는 시간대가 되면 이걸 올려서 이제 진입하는 걸 막는 이런 요소들도 있는데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저 시설물을 좀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서 경각심을 좀 운영자들에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도입하면 좋고, 중요한 건 시민의식인데 적어도 이제 보행자 전용 혹은 우선도로라고 보통 표시를 해놓거든요. 네. 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그곳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걸 운행을 최소화하거나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이 제도가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보행자도 또 운전자들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도입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건 부산 같으면 시범도로를 뭐 적극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는 국적사하고 외항사들의 지연율이 매우 높은데 이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에어 부산의 국제선 지연율이 국적사 중에서는 최저였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가덕 신공항 건설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그러면 사실 거청항공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에어 부산에 대한 독자 생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 국제선 중에 항공사 중에 에어 부산의 지연율이 가장 낮았다. 이런 네.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선 출발과 도착 항공기의 지연율 평균이 4대 중 1대꼴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네. 국적사의 지연율이 평균 24.5%였고요. 국제선만 운영하는 외항사의 지연율도 22.2% 정도였는데 에어부산의 국제선 지연율이 15.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지연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상 악화도 있고 정비 불량도 있고 화물 처리를 지연하는 이런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결국 지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기상 악화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비율이라든지 화물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 그 대응의 방법에 따라서 지연율을 낮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해외 저가항공사들 보면 아마 시민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악명 높은 수화물 분실이라든지 지연율이 높은 예, 1시간 예. 정도 지연되는 건 기본이다. 이런 데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에어부산이 이제 그 운항시에 지연율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에어부산의 독자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것도 시민들께서 뭐 어떻게 보면 민간 회사를 돕는 거긴 합니다만 부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어떤 거점 항공사로 가능성이 높은 에어부산의 독자 생존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에어부산이 자력으로 지금 뭐 아시아나 자회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런 알토란 같은 좋은 효과들이 참 많이 있다.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